이분은 현재 카카오 스토리에 13만 명을 모았고, 오, 와. 그다음에 인스타도 최근에 7천 명이 넘게 네. 모으셔서 공동 구매를 한 달에 5천만 이상 파세요. 사이트 후반에 집에만 있던 진짜 평범한 가정주부도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배우면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주변에서 보긴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제가 만들다 보니까 물론 이제 성실히 열심히 하셨죠. 뭐 저에 있어서는 큰 자부심이고. 안녕하세요. 에드리절트 장윤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국 쇼핑몰 대표님들이 제일 이분을 많이 뵙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 쇼핑몰로 10억 벌기 모바일 마케팅 캠퍼스 대표 임원수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장 팀장 인터뷰 첫 손님이세요. 아, 제 첫 손님인가요? 네. 아, 영광이네요. 네,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그 소장님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카페, 네이버 카페 쇼핑몰로 10억 벌기를 운영을 하고 있고 회원수가 3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보도 얻고 뭐 교육도 받으시러 오고 계시고 있고, 또 그거 이외에 유튜브나 인스타 등 많은 SNS, 그리고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책도 좀 많이 써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시고 있습니다. 몇 권 쓰신 거예요? 책 쓴 건 5권이고 2권은 수입해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쓴 건 아닙니다만 마치 제가 쓴 것처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가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31,400명. 네. 그리고 운영하고 계신 쇼핑몰 10억 벌기 카페 회원수가 33,000명. 네네네. 비결이 뭔가요? 아, 비결이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고, 네네. 이렇게 최근에 이제 제가 SNS 강의를 하면서 맨날 하는 말인데, 일관된 주제로 꾸준히 하는 거. 그게 이제 저의 비결이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어떤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또 멋있는 그 말을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거창하게 시작을 하죠. 의욕이 넘치잖아. 컨셉 잡고 뭐 이런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어렵다? 그거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돌이켜 봤을 때 꾸준히 하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제 별명이 임꾸준입니다. 꾸준. 예. 아 근데 별명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여러 개 많은데 그 중에서 응. 제 스스로 뭐 항상 얘기하는 게 임꾸준이라고. 꾸준.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좋고 그런 건 아닌데 꾸준한 걸로는 제가 진짜 다른 애들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임원 소장님 여기 입사하기 전부터 알고는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저한테 아르바이트 좀 네, 주시고.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임촌에 처음 알았을 때 사실 중국어과를 네. 나오셨던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마케팅을 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하긴 해요. 이제 제가 충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나왔는데 이제 인문대학 나오면은 취업이 잘 안 돼서 처음에는 한 6개월 백수 생활을 하다가 영업사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오스텐 임플란트라는 치과 임플란트 만드는 회사에서 영업사원을 했고, 근데 보통 회사 생활하면은 위기가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입사 3년에 위기가 회사 때려칠까 말까. 근데 그런 고민하다가 저도 잘 버텼는데 3년은 버텼어. 근데 5년째 못 버틴 거야.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 당시 신문 기사에서 있었던 글로벌 셀러 아카데미라는 데서 330만 원 주고 강의를 들었어요. 글로벌 셀러. 말 그대로 요즘에 또 많이 나오잖아요. 노트북 하나 들고서 뭐 전 세계 물건을 팔아라. 뭐 이베이. 그 당시는 뭐 이베이, 뭐 지마켓, 뭐 구매대행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였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실패했어요. 아 그래요? 실패해서 한 1년 동안 굉장히 헤맸는데 그게 이제 2012년이고 그 이듬해 13년도에 SNS가 막 발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저는 SNS가 굉장히 재밌었고 그때부터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다 이제 훑어봤고 강사들 강의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딱 이제 정했죠. 이 길은 내가 갈 길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관적으로 해오고 있어요. 네. 덕분에 이제 책도 몇 권 쓰게 됐고. 그래서 한 8년 정도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전체 저의 이력은 그 정도 되죠. 지금 그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많은 대표님들의 스승님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엄청 많은 제자분들이 계시고 또 네. 팬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 제자분들 중에서 진짜 이분은 진짜 너무 기억에 남는다 하는 분 계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요. 한 분만 꽂으면 또 서운해하시려나? 한 간략하게 3분 해볼까요? 한 분은 저희 작은 어머니인데 식당 하시던 분인데 제가 뭐 처음에 블로그 가르치고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를 가르쳤는데 식당이 보통 밤 10시에 끝나가지고 힘들어서 다른 일을 못해요. 근데 블로그도 한 6개월 하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때렸었어. 근데 그 당시에 카카오스를 알려드렸더니 요거는 좀 비교적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현재 카카오 스토리에 13만 명을 모았고, 오, 와. 그다음에 인스타도 최근에 7천 명이 넘게 모으셔서 공동 구매를 한 달에 5천만 이상 파세요. 식당 하시는데 어떤 공동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식당 하셨기 때문에 이제 네. 푸드 쪽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뭐 먹거리 같은 거 네. 이제 파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쳤던 분 중에 네. 어떻게 보면 1호 수제자로 볼 수 있죠. 그런 제가 이제 가족.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가족에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 당시 이제 40대 후반, 40대 후반에 집에만 있던 진짜 평범한 가정주부도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배우면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이제 저한테도 많은 영감을 주셨어요. 제대로만 배우면 할 수 있겠구나. 네네. 이제 흔히 뭐 모바일 시대가 왔다, 네네. 스마트폰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보긴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제가 만들다 보니까 물론 이제 성실히 열심히 하셨죠. 뭐 저에 있어서는 큰 자부심이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이제 인스타 배웠던 분 네네. 중에 또 이제 미술 교사 하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스타 이제 뛰어드셨는데 최근에 이제 10,000명 돌파하셨어요. 네. 또. 인스타그램을요? 예. 근데 거기서 또 라이브 커머스라고 생방송으로 물건 파는 네네네. 거를 하시는데 그거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네. 적성 찾았다고. 은인이시네. 은인. 아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원래 본인이 미술 교사인데 네.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러네요. 인스타라는 거 해본 적도 없는데 처음 시작해가지고 더군다나 얼굴 공개하고 네네. 막 네. 뭐 물건 소개하는 거를 본인이 또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주고 계시고 뭐 이런 사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되게 안타까웠던 분들. 안타까운 건 수도 없이 많아요. 어떤 경우가 너무 많아. 안타까운 경우. 케이스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요즘에 트렌드가 너무 많이 변하고 네네. 뭐 유튜브나 인스타에 광고 같은 거에 막 뭐 돈 번다 돈 번다 게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한꺼번에 도전을 하세요. 뭐 스마트 스토어도 네네. 도전하고 뭐 무슨 뭐 전자책도 써보고 뭐 블로그도 했다가 인스타 했다가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다 해보세요. 네.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물론 초창기에는 헤맬 수 있어. 네네. 하지만 한두 달 지나다 보면 이게 내가 아니다라는 걸 네네. 알잖아요. 네. 그래서 한 가지 하신 분들이 결국에는 사람도 많이 모으고 돈도 벌더라고요. 그래서 요점은 네네. 안타까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제가 맨 처음에 뭘 하게 만드냐. 네. 모든 걸 다 포기시키게 만들어요. 포기를 그냥 하나만 하게끔. 하나만 하게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한 6개월, 1년 정도 해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이제 깨우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 카페잖아요. 쇼핑몰 네네. 15불 카페. 진짜 가능한가요? 쇼핑몰로 10억 벌기 가능하냐? 예. 저 처음 받아본 질문인데 어려운 질문입니다. 10억 벌기 10년이면 벌지 다. 10년이요? 근데 그 지난번에 이제 전문가가 네네. 굉장히 날카롭게 저한테 네네. 지적을 했어요. 야, 쇼핑몰에 10억 벌기 좋은데 네. 100년 걸릴 수도 있잖아. 10억 버는데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말로 이제 어그로 끌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긴 한데 불가능한 건 또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워낙 스마트 스토어든 쿠팡이든 잘 된다고 많이 네네. 들어봤잖아요. 네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통계 냈어요. 100억 매출하는 사장님, 네네. 직원 최소 30명 있어야 돼요. 네네. 이런 분들이 순이익을 본인이 가져가는 거, 직원 월급 뭐 다 빼고 가져가는 게 한 달에, 1년에 2억에서 많으면 5억이야. 네네. 이 사람일 경우에도 몇 년 걸려요. 그렇죠. 그래도 5년 걸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0억을 순이익을 번다는 건 1년으로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거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제대로 배워보자. 이게 뭐 10억 버는 게 뭐 1년에 1억 버는 것도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그렇죠. 직장인 기준으로는. 10년 걸릴 수 있고, 뭐 5년 걸릴 수 있고, 3년 걸릴 수 있는데, 제대로만 배우면은 뭐 속도를 더 줄 수 있지 않겠냐.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하네요. 네네네. 소장님은 이렇게 성과를 어쨌든 계속 내야 하는 상황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해봤다 하는 게 있으세요? 제 스스로의 성과 아니면 뭐 교육생들의 성과. 뭐 교육생이든 소장님의 성과든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경우가 그래도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 요거 아니에요? 8년 동안?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네네. 이제 보통 벤치마킹 하라고 네네. 하잖아요. 벤치마킹 하면 어떤 잘 나가는 사람들 거 이렇게 쫙 훑어봐야 되는데 콘텐츠가. 그러니까 유튜브도 저도 경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앞서갔던 유튜브 네. 다 보고 다 메모하고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 훑어봤는데 네. 제일 짜증났어.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쓰레기 같은 정보인데 저렇게 어그로를 끄는구나. 뭐 방송에 차마 욕을 할 수 없습니다만 참 저런 개떡 같은 걸로도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걸 참아야 돼.
그거 제가 강의 때 하는 말이에요. 네네. 그걸 안 하거든요. 아, 음. 저거 왜 해? 근데 진짜 들어도 해야 돼. 밑에부터 한번 다 훑어봐요. 저 사람이 어떤 역사를 네네. 가지고 이렇게 성장했는지를 어. 훑어봐야 네네. 내가 거기 이제 부족한 걸 채우고 거기다 조금 더 좋게 만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 웬만한 마케팅 관련 영상을 다 보셨겠네요. 거의 다 봤죠. 와. 거의 다 봐서. 엄청 많은데. 네네. 듣다 보면 그 얘기야, 그 얘기. 듣다 보면 그 얘기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제가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항상 여기 뭐 책 여기 가져왔는데 큐레이션이라고 네네. 이제 대부분의 정보는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진짜를 찾아내고 그거보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게 만들까.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하는 일이고 다른 분들도 뭘 할 때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꾸준함인가요? 마케팅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인데 요즘에는 마케팅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우선은 내가 어떤 매체를 이용하실까를 그러니까 내 업종에 맞는 것부터 정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을 한다. 그러면 식당 하시는 분들은 일단 틱톡 같은 거는 배제가 돼요. 네. 식당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정도를 제가 추천을 드려요. 제가 만든 말인데 FBA 마케팅이라고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왜 하냐? 여기는 타겟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알아둬야 된다는 거고 블로그는 네이버 맛집 검색, 인스타는 말 그대로 또 인스타 맛집 검색. 네네. 딱 이해되죠? 이거 그냥 딱 상식적으로 들어도 그쵸. 지역 타겟 광고, 내 주위 반경의 사람들한테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네. 딱 본인 업종별로 해야 되는 거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연히 해당 분야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꾸준히 하는 게 답이에요. 근데 이게 저도 이렇게 광고주분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몰라시거든요. 뭘 해야 되는지. 그거 몰라요. 저희가 진짜 거의 10년 가까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거예요. 뭐 해야 되냐. 그 식당 오면 제가 정해줬어. FBI만 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식당은 FBI. 근데 FBI는 쇼핑몰도 거의 해당이 돼요. 쇼핑몰 타겟 광고, 블로그 네네. 후기, 네네. 인스타도 요즘 인증샷 많이 올리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쇼핑몰은 여기 뭐 다른 거 더 해도 되는데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 자, 그럼 강사도 마찬가지야. 네. 강사 페이스북 친구 5,000명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뭐 계속 연결되죠. 네네. 친한 사람들. 블로그에 나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죠, 문서로. 인스타그램 요즘에 뭐 라이브 방송도 되고 뭐도 되고 네네. 이제 내 매력을 어필할 수 있다면 또 사람 묶어둘 수 있잖아요. FBI 만든 말이긴 한데 잘 만들었어. 그러게 잘 만들어요. 소장님을 통해서 저희한테 광고 맡기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뭐가 궁금한지 질문을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네.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네. 첫 번째, 지금 다들 광고를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하긴 하시더라고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거 근데 모든 대표님들이 사실 이거 저희도 어려워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방향성은 제가 2016년도부터 하던 말이 있는데 네. 사장이 지금 얼굴 까고 나와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페이스북 라이브라는 걸 만든 이유로 마크 저커버그가 항상 라이브로 거기서 뭘 설명을 해요. 우리가 그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네네. 예. 물론 스티브 잡스가 먼저 보여줬어요.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철저한 계산된 연출이었죠. 근데 마크 저커버그는 라이브로 떠들었어요. 준비 없이. 실시간 댓글 막 읽어줘야 돼요. 네네. 마치 BJ처럼. 그렇다면은 요즘 시대의 사장님들이라면은 본인이 직접 나서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에디절트 죄송한데 사장님이 직접 나와야 돼. 나오고 계세요. 아니 다른 장 시장님 사장님 직접 더 열심히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잘 설득해볼게요. 요즘에 잘 보시면은 뭐 신세계 정영진 부회장님이라든지 직접 나와서 하잖아요. 쉬운 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지금 막 뭐 팔러 다니는 걸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일즈 얘기. 나와주세요. 네. 아니 대빵이 나가서 설명하는데 그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사장 나와보라고 할 때 그 말 있잖아요. 사장 나와. 아니 대통령끼리 얘기하는데 그 밑에 그냥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에다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올해 3대 키워드라고 뭐 나름대로 규정한 게 있는데 세로 동영상, 일본 세로 동영상 익숙해져야 된다. 이제 틱톡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요즘에 다 세로 동영상으로 유튜브도 쇼츠라고 또 세로 찍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2번 라이브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동안은 많이 안 하셨는데
점점 더 라이브를 해야 될 거예요. 3번은 뭐 이커머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식당이든 뭐 교육업체든 요즘 뭐 다 팔아야 되잖아요. 네. 예, 서비스는 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커머스 생태계에 좀 적응해야 된다고 보고, 요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브랜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도 해당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것 좀 덧붙이자면은 브랜드가 한 번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하나 더 얘기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를 관통하는 키워드 하나 더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제 나름대로 선정해봤는데, 존버 아시죠? 존버.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는 건 이제 존버. 롤링도 존버. 그러면은 사장님들도 한두 달에 안 되기 때문에 6개월, 1년 그냥 계속 해야죠. 장기적으로 보고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장기적으로 성과를 내려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질문 주신 게 온라인 마케팅 시장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느냐, 이런 것도 질문 주셨어요. 날카로운 질문 주셨죠? 미래를 어떻게. 근데 저도 많이 드는 질문이 그 교수님들한테 해도 답변 못하는 질문이거든요. 어렵죠. 이렇게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라이브에 이어서 이제 가는 얘기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10년 동안 SNS를 해보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블로그, 그 다음에 인스타, 그 다음에 유튜브로 진화를 했어요. 뭐가 있습니까? 글, 사진, 영상으로 왔어. 지난 2020년까지. 그럼 지금 뭐야? 지금은 영상에서 라이브. 여기 조금 더 가면은 VR, AR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VR, AR. 거기에 메타버스란 말이 나와. 그렇다는 얘기는 본질적인 건 바뀌지 않는데 기술적으로 이제 진화하는 것뿐이 없거든요. 당장 근미래 5년까지를 본다면은 VR, AR을 필두로 한 메타버스에 적응을 해야죠. 어렵다. 메타버스 어려운, 요즘에 나와가지고 막 화두가 되는 어려운 말인데 예전 말로 하면 이제 가상현실 세계 뭐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많이들 인용하는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을 보시면은 알게 될 거예요. 이제 현실은 막 각박하고 뭐 힘든데 이걸 쓰면은 글로 들어가잖아요. 가상현실 세계로. 요즘에 제가 두려운 건 그거예요.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 느낌이. 여기서는 막 글도 로봇이 쓰는데 요즘에는 어려운 거 많잖아요. 근데 여기만 들어가면은 막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개인적인 생각은 게임을 좀 해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원래 게임 안 하는데 다 그런 거랑 연관돼 있잖아요. 게임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답변이 이제 충분하진 않을 텐데, 이제 하여간 저는 근 막 10년까지는 보진 않아요. 10년까지 보진 않는데, 어디서 책에서 봤는데 2025년이면은 요즘에 나오는 뭐 자율주행 뭐 이런 모든 기술이 한번 정리가 된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2025년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럼 지난 10년은 제가 정리해봤을 때 그 5년 동안에 뭐가 될 거냐. 그러면 이제 가상현실 이제 적응해야 되지 않았겠나. 지금 스마트 스토어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스마트 스토어가 쭉 강자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건 이제 쇼핑몰을 직접 하시는 대표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어젠가, 그러니까 영상 찍는 날짜 기준으로 지마켓 옥션을 이제 신세계 네이버 연합군이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뽑았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네이버 1등, 그다음 쿠팡 뭐 이렇게 주주로 가잖아요. 근데 요즘 판매자들한테 물어보면은 쿠팡이 매출은 더 잘 나온다는 말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쿠팡이 좀 기회가 좀 많은 건 맞고, 그럼 네이버는 어떻게 될 거냐? 네이버는 또 쇼핑 그 라이브 커머스를 또 선점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구조가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네이버를 검색 엔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쇼핑몰로 봐야 돼요. 그냥 네이버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는 쇼핑몰로 계속 진화를 할 것 같아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왕좌를 계속 유지할 거냐, 유지할 걸로 보여져요. 저는 유지할 걸로 보여지고, 더 한다면 이제 쿠팡 정도 쌍두마차로 같이 하고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당장.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먼 미래는 예측할 필요가 없고, 당장 1,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빠르게 적응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제 그런 업과 관련된 질문 중에 마지막인데, 이분은 그 어르신이나 이게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해요. 근데 그분들 말고 그분들의 보호자를 설득시켜서 이제 전환되게끔 해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분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떤 채널이 제일 좋을까를 물어보셨어요. 장 팀장님, 오늘 답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요? 저는
어차피 보호자분들을 해야 되잖아요. 저 네. 끝나면 답변해 주실 거 아니에요. 네네. 왜냐면 보호자분들은 사실 저희 부모님을 맡긴다고 생각하면 이제 어차피 많은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마음을 울려야죠. 그 광고가. 그래서 뭐 그게 뭐 블로그 글이 됐든 뭐 유튜브 영상이 됐든 충분히 저한테 공감을 살 수 있는 업체면 좀 믿고 갈 것 같기는 해요. 아 저는 네네. 아까 이제 뭐 3대 키워드라고 했던 네네. 그중에 라이브 있었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CCTV 설치해야 된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디에다가?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네네. 생중계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중계. 봐요. 이제 뭐 글도 좋고 네. 뭐도 다 좋은데 보여주면 끝나지 않겠느냐. 네, 보여주면. 또 찾아와서 보는 게 네. 제일 좋은데 매번 오기가 어렵기 어. 때문에 그래서 라이브 네네. 방송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막 말이 어긋날 수도 있고 뭐 욕이 나올 수도 있고 네네. 뭐가 새가 날아갈 수도 있고 여러 네네. 상황이 나오잖아요. 네. 하지만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걸 다 감안을 네. 해주잖아요. 오히려 그걸 더 믿음직하다고 네. 보고 그리고 내 부모님은 어쨌든 맡기는 거니까 더 이런 게 필요할 그렇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또 하는 말이 있는데 트루먼 쇼의 시대가 왔다.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트루먼이 돼야 네. 된다. 트루먼 쇼가 이제 1999년도에 나온 영화로 네. 어떤 한 남자의 삶을 이렇게 생중계, 전 세계 생중계하는 건데 네. 시대를 앞서갔던 영화잖아요. 그러게요. 그렇지 한 20년 지났는데 모든 사람이 본인 삶을 생중계하고 있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업종은 더더욱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 라이브가 왜 중요하냐면 또 역사 보여줬습니다만 글로 뭔가 막 설명하던 시대가 있었어. 뭐 혹하게 하는 문장으로. 네. 근데 사진으로 보여줬죠. 네. 근데 인스타를 거의 10년 가까이 보다 보니까 이제 폐해가 뭡니까? 인스타의 폐해는 그것도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라면 먹고 있는데 장면은 제일 좋은 장면이 찍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뒤는 막 난장판. 뒤에 그런 거 어디서 많이 봤을 거예요. 네네. 뒤에 난장판인데 우리도 여기 청소 안 돼 있어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화면이 좋을 수 있어. 나름 깨끗해요. 이것도 이해되시죠? 동영상도 어때요? 네. 동영상도 편집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 개 찍어가지고 네네. 좋은 것만 내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라이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못해 그거를. 그러면 약간 보시는 분들한테 또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 그 무조건 믿음이야 믿음. 그 제가 이제 진짜 직관적인 예를 들면은 만약에 내가 수박을 팔잖아요. 네. 사진 글 동영상 다 필요 없어. 그냥 수박밭 가가지고 뽀개서 바로 그 먹어. 자리에서 보여주고 먹고. 끝이야. 약간 생동감 있는 컨텐츠. 행동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네. 네이버 라이브가 지금 이제 선정을 잘한 거고 많이들 지금 도전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이제 비단 판매뿐만이 아니라 교육하시던 분이든 뭐 병원이든 뭐 다 그 정도로 물론 CCTV로 24시간 하라는 네네.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제 중간 중간에 뭐 이 장면 한번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한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하면은 믿음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보고 계시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별내 거상센터 오픈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거 오픈하는 어떤 센터예요? 짧게 별내 거상센터는 쇼핑몰이 최소 규모로 돌아갈 네. 거예요. 직원 쇼핑몰이. 4명 규모로 돌아갈 거고 그 쇼핑몰 돌아가는 거를 방금 전에 제가 했던 말로 네. 치자면은 생중계할 거예요. 그러면 교육 콘텐츠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네. 이때가 말씀하신 게 다 택배 어떻게 싸고 뭐 전화 응답은 어떻게 하고 그 백날 떠들어봤자 소용없잖아. 그냥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걸 네. 다 일관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궁금해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아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게 이제 팬분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팬분들을 갈구신다고. 그래서 예. 소장님의 진짜 성격이 뭔지 궁금하시대요. 어쩔 네. 때는 막 너무 친절하고 또 어쩔 때는 너무 이렇게 막 혼내셔서 본인의 진짜 성격은? 원래 성격은 원래 좀 조용하고 네. 뭐 이렇게 호불호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작년에 좀 네. 컨셉을 처음으로 잡고 시작을 했어요. 컨셉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김구라 독설가, 그다음에 김어준 총수라고 있어요. 네. 뉴스공장. 김어준, 그다음에 예전에 강호동의 무릎팍도사 한 이 세 개 정도가 섞여 네네. 있다고 보면 돼요. 김구라는 네네. 이제 독설 이해가 네. 되시죠? 네네. 좋은 말 안 해줘.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아까 얘기했잖아. 네. 못하는 거 때려치라고. 이해됐죠? 네. 김어준 총수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정리를 잘 해주세요. 그거 제가 좀 많이 따라하는 부분이 있고, 강호동이 예전에 생각해보면은 고민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고민 들어주고 이제 뭐 상담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다 이제 제 재킷이 좀 섞여 있는 거죠. 이 느낌입니다.
소장님 이렇게 쉬는 시간에 뭐 하시는지를 많이 궁금해하시고 쉬는 시간에요? 소장님만의 잡니다, 예. 힐링 방법? 너무 바쁘시잖아요. 아, 바빠 보이는 네. 거고요. 바빠 보이는 거고 마음 하나 여유가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책 쓰는 사람이라면 책 보는 거 좋아해요. 이제 흔히 하는 네. 취미생활이고 따분한 취미생활인데 진짜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보고 있으면 이게 힐링이 돼요, 진짜로. 저도 그런 네. 편이고 그다음에 여행도 뭐 여행. 거창하게 어디 멀리 네.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 산책도 저는 어. 여행이라고 인식을 양재 홍보대사죠. 네. 양재 갈 땐 양재천 걷는 거고 지금 별내 사니까 네. 용암천 걷는 거고 카페거리 홍보하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 우면산도 등반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면산은 이제 이승민 대표가 보고 하라고 했어요. 저는 여기 살질 않으니까. 집이 그쪽이. 임원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야, 저거 연예인들 듣던 질문인데 연예인이시잖아요. 답변하기 굉장히 저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질문인데 저희 애들이 절트에게 예. 한마디만 해주세요. 애드리럴트 몇 번 언급됐던 이승민 대표가 이제 친구고 2014년도부터 이렇게 되게 오래되셨구나. 알고 지내고 저의 성장 과정을 이승민 대표가 알고 있고 저도 이승민 대표 성장 과정을 알고 있어요. 거기다 나이가 동갑이다 보니까 진짜 절친이죠. 오히려 이제 제가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은 친구인데 애절트 오랫동안 지켜봤을 때는 여기 또 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성실성과 이제 믿을만하다는 게 최고 강점이고 또 실력은 또 확실하게 성과를 내주. 여기 이제 고민 많을 거야. 회사 이름이 애드리절트야. 결과를 내줘야 돼. 결과를 내줘야 그러니까 이름대로 간다고 이름 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 그래서 거상스쿨이잖아. 거상을 만들어주겠다. 근데 그 이름이 많아. 뭐 디마스쿨도 있고. 그거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이름이. 이름. 디마스쿨도 디지털 마케팅 마스터 스쿨의 네. 약자예요. 디지털 마케팅 마스터 해보겠다. 이름 멋지잖아. 완판 스쿨 뭐야? 되게 많더라고요. 완판 스쿨 뭡니까? 완판하게 해주겠다. 근데 그거를 이제 네. 합쳐서 통합 브랜드가 거상 스쿨로 앞으로 이제 정해져서 이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이 바쁘다니까. 되시죠. 그래서 다음에 네. 또 기회가 되면 한 번만 더 와주세요. 네네네. 인터뷰 몇 번 해봤는데 네. 제일 어렵네요. 생각지 않았던 게 너무 많아서 어려웠는데 네. 굉장히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